사실 이런 공공공간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슬라이드를 천천히 보여드릴 텐데 그 중요한 지점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완성된 작뿐만 아니라 그 계획되지 못한 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가의 숙명은 뭐랄까 모든 걸 다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은 반 농담 삼아 교수님은 2등 전문가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상 설계를 통해서 1등이 되지 못하고 2등이 돼서 떨어진 안타까운 안들이 많은데요. 그런 안들을 좀 유심히 더 봐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아마 잘 모르시는 안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오늘 새롭게 선생님의 작업을 좀 보게 되는 게 많았었는데 그래도 역시나 조성영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작업, 그 선유도 공원과 꽃마루 먼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선생님 이 두 작업이 그래도 그 모 신문에서 했었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1위에도 뽑히기도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뭐 선유도공원 시원하고 한강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시설이 많지 않죠. 무슨 뜻이냐면 공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우리 공원하면 뭐 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원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그 아파트 옆에 있는 동네 옆에 있는 근린공원서부터 시작해서 또 아이들이 많이 가는 놀이공원, 또 무슨 생태공원, 생태 습지공원. 제가 제일 처음에 손을 댄 게 아시아공원입니다. 아시아공원은 아시아 대회 기념공원이에요. 1986년에 치렀던 아시아 올림픽 2년 전에 치렀던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공원입니다. 근데 기념공원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그 위치나 또는 크기나 이런 거로 봐서 그거는 아시아 대회를 기념하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집들, 주택들 또는 아파트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근린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거기 기념적인 기념을 상징하는 기념을 은유하는 그런 게 들어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그냥 아침 저녁 수시로 이렇게 산책하는 그런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1986년에 처음 손을 댔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나라 공원 역사에서 설계해서 공원을 설계해서 만든 경우는 그게 거의 아마 최초일 겁니다. 그전에도 공원이 있었지만 설계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어떤 시설들을 뭐 예를 들어 파고다공원 뭐 어떻게 설계했을까요? 그 가운데 있는 그 탑하고 몇 가지 없겠죠. 그러니까 설계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건 있었지만 정식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한 거는 아마 거의 시초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조경가라는 직업이 없었어요. 조경 설계가 없고 조경 회사가 나무 심으면서 하는 작업 이런 정도로 돼서 그 공원을 만들고 나서부터 이제 공원 우리나라에도 조경 또는 조경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조경 디자이너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도시 외부 공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시아 공원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 또 그때 하고 나니까 이건 뭐 아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선유도 공원에서 거의 한 20년 후에 선유도공원에서 다시 정리해서 나왔고 그때 그 조경 나무가 아닙니다. 조경 작업을 같이 했던 조경가하고 같이 했던 게 선유도공원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선유도공원이 그래도 꽤
준비된 작업 같죠? 네, 좀 농담 삼아서 얘기하면 상당히 꽤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일입니다. 공원에 대해서 많은 작업 보여주셨는데 반대로 이런 질문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건 별로던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뭐 이런 거라든지 혹시 없으신가요? 꿈마루의 경우는 리모델링을 해서 재탄생된 장소라고 알고 있는데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하면 보통 어린 아이들이 뛰놀고 좀 더 알록달록하고 아기자기했으면 하는 그런 공간일 수 있잖아요. 근데 꿈마루를 가보고 느낀 점은 여기가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공원에 좀 더 탁 트인 공간? 아니면 이게 과연 어린이 대공원과 어울리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떤 의도로 그런 공간을 만드셨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근데 좀 심각한 질문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면서 어린이 공원이란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어린이 공원 없죠? 기억나는 거 없을 겁니다. 아마 있긴 있을 텐데 기억날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 공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공원. 어린이 어른 좀 다 한꺼번에 다 가는 게 공원이지 어린이만 간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재미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만이 있는 특수한 거기다 이제 대자까지 붙였어요. 어린이 대공원. 영어로 번역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 그랜드 칠드런스 파크예요. 누가 딴 사람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거는 누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아무나 거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건물 자체가 원래 어른들을 위한 건물로 설계된 거예요. 골프장이 클럽하우스였기 때문에 애들 용도엔 전혀 안 맞는 거죠. 높이도 그렇고 건물 모양도 그렇고 내부의 공간도 전혀 어린이 아이들의 스케일, 이 크기나 또는 이거에 뭐 전혀 안 맞는. 결국은 그것을 어린이 공원 안의 시설을 다른 거로 바꿨을 때 어떻게 바꿀 건가? 지금처럼 알록달록. 언젠가 내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은 알록달록을 일부러 안 했다 그런 글을 썼어요. 왜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알록달록해야 소통이 된다고? 그 어른들의 잘못된 거죠. 그냥 하고 아이들이 알아서 반응하고 자기가 체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일체 색깔이 없고 또 그거를 할 때 이제 안상수 교수하고 같이 그 이런 시각 디자인, 시각물들을 디자인했는데 뭐 역시 똑같은 생각으로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굉장히 뭐라 그러나 드라이하게 했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불편해요? 어린아이들 그 색깔이 없어서? 그런 공간에 아이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아이들 자체가 알록달록이니까 더 이상 공간 자체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꿈마루나 선유도 공원 둘 다 아까 그 꿈마루는 골프장이었다고 하셨는데 더 앞서서 지나가면 사실은 거기는 왕족의 릉이 있던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골프장으로 바뀌고 골프장을 다시 이렇게 대공원으로 바뀐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고 또 선유도 공원도 그냥 공원이 된 게 아니라 선유 정수장이라는 그 가압 시설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대부분의 작업이 그냥 뭐 새로운 땅에서 어떤 것을 짓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그런 그 땅의 기억을 계속 같이 이어가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보여지는 작업도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 프로젝트 미연의 프로젝트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까 해요. 그 제가 아까 농담 삼아서 선생님은 2등 전문가시다라고 했는데 정말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정말 많은 현상 설계에 도전하셨고 그 어떤 젊은 건축가들보다 그래서 좀 아쉬운 낙선의 경험도 있으신데 제가 선생님 봤을 때 그 서울역 고가는 좀 특별히 더 좀 아쉬움이 컸던 작업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특별히 좀 귀중한 영상을 오늘 가지고 오셔서 그걸 잠깐 보고 그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2분 동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빨간
맑은 하늘의 새가 울면 사랑의 노래 부르면서 산 넘고 물을 건너 네 목일 기다리는 서울의 정원 어서 와 주소요. 저녁 종소리 들려오면 사랑의 노래 부르면서 사랑을 속삭이며 네 목일 기다리는 서울의 정원 어서 와 주소요. 그 제안하셨을 때 작업 제목이 서울역 고가 모두를 위한 길이었는데요, 선생님. 잠깐 뭐 이렇게 지어지지 못할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 서울역 고가는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아직 지금 건설 중에 있지만 일단 자동차 도로로 쓰던 것을, 그리고 자동차 도로라는 것은 그냥 도로가 아니라 남산하고 저쪽 마포 쪽을 잇는 그 이렇게 위에 떠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아니라 그냥 길인데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남산에서 올라오다 내려오다 보면 바로 연결하려면 높이 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형이 전부 이렇게 구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길이고, 또 하나는 서울역이 참 굉장하죠.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서울역. 이 서울역을 어떻게 할 건가. 서울역 고가긴 하지만 서울역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이 KTX 타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꼬불꼬불 지하철에서 내려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면 또 표 사서 또 에스컬레이터로 2번 내려가고 이상하죠. 이렇게 만든, 이건 현대적인 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원래 있던 90년 전에 세워진 저 옛날 역을 통해서 KTX를 못하는가? 아마 이런 의문들을 여러분들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저런 역사적인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성찰이 지금 없는 겁니다. 없고 그냥 옛날 건물 밀어놓고 새로 마트, 정확하게 하면 L마트, L마트 옆으로 지나가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공적인 거를 왜 이렇게, 공공적인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한 다른 제안을 해보려고 이 안에 공모에 참가했었고, 또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했었고, 실제 다리에는 아무것도 새로 만드는 건 없어요. 그냥 있는 걸 써서 그늘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발표된 안은 저 위에다 엄청나게 큰 나무 화분을 얹는 거죠. 뭐 그게 좋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보기 바랍니다. 서울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